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국어 130쪽부터 137 8페이지나 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요 내용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풀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논설문 배웠죠? 논설문, 주장하는 글이었어요. 논설문은 우리 형식상 처음, 가운데, 끝. 바로 어려운 말로, 서러운, 멋진 말로, 본론. 그리고 고급적인 어휘로 결론으로 나뉜다고 했었습니다. 자, 서론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죠? 문제, 상황.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래서 글쓴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본론에서는요,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왔고요. 근거는 한 개일 수도 있지만 두세 개,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결론에서는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하고 요약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글이 진행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논설문에는 바로 주장과 근거,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 내용이 타당한가,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가,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표현이 적절한지를 우리가 매서운 눈초리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쪽 보면 푸르던 산이 포크레인이 있는데 이제 휑해졌어요. 뭔가를 건물을 지으려나? 뭔가 자연을 개발하고 있지요. 자연 개발은 다른 말로 자연을 파괴하고 그곳에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지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나무가 잘리고 자연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글쓴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나 봐요. 무엇을 주장할지 제목에서부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연 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자연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연 보호.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는 이야기죠. 글쓴이가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는지 우리 잘 읽어봅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선생님 읽어줄 테니까요. 라디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냥 화면 보지 마시고 여러분 교과서를 이렇게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 밑줄 그어주세요. 선생님 목소리를 그냥 듣기만 해주세요. 지금은 이 영상보다 교과서에 있는 이 글이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 잠깐 이렇게 보시면 문제 나왔어요. 문제 나왔고요. 그럼 이제 주장 나오겠네요. 주장. 볼까요?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주장 나왔네요. 왜 자연을 보호해야 될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근거를 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서론이 되겠네요. 문제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 어렵다. 근거,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린 나무 한 그루가 한 하름들이 나무로, 그러니까 큰 나무로 성장하는데 30년에서 50년이 걸린다고 한다.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되려면 우유 한 컵에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것은 수백 배의 노력과 시간이 든다. 자연의 힘이 아무리 위대해도 자정 능력,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다시 복원될 수 있는, 원상태가 스스로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은 감당하기 어렵다. 자,
지금 보시면 근거를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 한 번 오염된 자연은 회복하기 어렵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 막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죠.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물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근거를 확실하게 탄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근거.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생태계를 파괴한다. 생물은 서로 유기적인 생태계로 얽혀 있으며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 개발로 생태계를 파괴하면 결국은 모두가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편의를 돕는 시설을 만들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산을 파헤치면 동식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무리한 자연 개발의 결과로 기후 변화 현상까지 나타나 동물은 멸종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지구 환경이 위협받기도 한다.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된 이상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자,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면 또 어떻게 된다? 생태계가 파괴돼서 결국은 인간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두 번째 근거가 나왔습니다. 셋째,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우리가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다. 근거 나왔고 이제 설명 나오겠네요. 당장의 편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후손에게 훼손된 자연을 물려주게 되겠죠. 이렇게 오염된 자연을 물려주게 될 거야. 우리가 받은 자연은 130쪽의 푸릇푸릇한 자연인데 우리가 물려줄 자연은 텅 빈 자연이 되는 거죠.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물, 공기, 토양, 해양과 같은 자연환경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훼손이 되면 우리 후손은 그 훼손된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조상으로부터 금수강산을 물려받은 우리는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자연은 조상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우리가 앞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삶의 터전임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세 번째 근거입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을 물려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세 번째 근거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까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본론에서 세 가지 근거를 들었고 이제 마지막 문단은 아마 결론이 되겠죠.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거예요. 어디 볼까요? 자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자 영원한 안식처이다. 항상 보면요. 좋은 글에서 결론에서는 명언 같은 게 나와요. 좀 뭉클하고 멋진 말로 한마디를 탁 던져주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연 개발로 사라져가는 동식물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지나친 개발 때문에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 현상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도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 자연 보호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연 보호를요. 자, 글 잘 읽으셨죠? 그러면요. 우리가 133쪽부터 쭉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4번 먼저 봐볼까요? 자, 4번을 먼저 봐보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우리가 중심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야기의 구조, 발단, 전개, 절정, 결말에서 했던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에서 중요한 문장들을 정리를 하고 그것을 쫙 이어보면 이 글을 요약한 게 되겠죠. 자, 서론에서는요. 어디 가볼까요? 서론에서는 우리는 현재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지금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1문단, 즉 서론에서의 중심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중간중간에 끊으시면서 여러분이 쓰고 다시 재생 버튼 누르세요. 자, 그 다음 본론에서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유가 첫 번째는 한 번 오염된 훼손된 자연은 복원되기 어렵고 두 번째는 이 생태계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자연 개발은 그 생태계를 파괴해서 결국에 인간이 사는 곳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근거는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 자체를 파괴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요, 선생님 지금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근거 세 개가 이렇게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론의 중심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중심 내용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결론 나와 있죠? 이제 우리 모두 자연 보호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에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글의 주장은요, 서론과 본론의 주장이 나와 있지요.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제목에도 확실히 나와 있어요.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가 바로 이 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다 적으셨으면 위로 올라가서 3번 봅시다. 질문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묻고 답하는 건데요. 내용에 대한 질문과 친구들 생각이 알고 싶은 질문 있죠. 내용이 관련된 질문은 그 글에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 자연이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 어려운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죠. 그거는 우리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131쪽이요. 오염되는데 어려운 까닭은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은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되살리는 것은 수십 년, 수백 배의 노력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논설문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 주고받을 수 있고요. 친구들의 생각, 너희는 평소에 자연 보호를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게 있니?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면서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3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5번은요. 지금 판단해보는 시간이요.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이죠. 내용이 타당한지, 표현이 적절한지를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 주장이, 자, 첫 번째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주장이 가치 있는가. 자, 누군가는 이런 논설문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자연을 파괴합시다. 자연을 오염시킵시다 라는 논설문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논설문의 주장은 가치가 있나요? 의미가 있나요? 아니죠. 자연을 보호하자는 이 주장은 자연이 오염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적절하고 가치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이 가치 있는가, 의미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자연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가치 있고 중요할까?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장은 아주 적절하고 가치 있어. 매우 그렇다로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근거가 나오는데요. 주장이 나오고 근거가 나오죠. 그런데 이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나? 있는가? 입니다. 자, 주장이 그냥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아무런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거고, 주장을 적절하게 이어주는 주장과 근거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자연 보호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른 근거를 그냥 이상한 통계 자료나 이상한 책이나 이상한 실물 자료나 관련이 없는 것을 근거로 들면 안 되겠죠.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가? 한번 봐볼까요? 자연은 한번 파괴가 되면 복원되기 어렵고, 우리는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그리고 자연이 파괴되면 생태계 전체가 파괴된다. 이것은 자연을 보호하자는 주장과 관련이 있나요? 너무나도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주장과 관련 있다의 동그라미 두 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포인트는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근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자, 선생님이 판서하는 내용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판서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근거가 주장을 제대로 딱 뒷받침해주는가.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그 이유, 근거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 잘 설명해주고 있는가, 이 근거를 들음으로써 사람들이 그래서 자연을 보호해야 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자, 글쓴이의 근거들은 세 개가 주장과 관련이 있었고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죠. 이 근거들을 읽고 나면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되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매우 그렇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6번에는요. 여러분들이 주장과 관련 있고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 근거를 한 개 더 쓰시는 겁니다. 지금 글쓴이는 세 가지를 잘 썼는데 이거 말고도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까닭, 근거를 주장과 관련 있고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 근거를 넷째라고 하셔서 우리 문단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문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 하셨으면 넘어가셔서요. 우리 7번에서는요. 이제 표현이 적절한지, 지금 이거는 내용의 타당성을 살펴봤어요, 선생님이. 내용의 타당성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의 타당성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표현의 적절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적절성은 어떤 식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 봅시다. 보기 1번 봅시다. 나는 자전거 타기보다 걷기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걷기는 좋은 운동이다. 내 생각에는 급식 시간에 음식을 남기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자, 보세요. 나는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습니까? 표현이요. 표현이 걷기는 좋은 운동이다. 그리고 급식 시간에 음식을 남겨도 괜찮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표현이 너무 내 기준이야. 그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래. 내 취향에는 이래.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그래.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표현의 적절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요. 문제점은 주관적인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논설문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돼요. 그래서 표현의 적절성에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첫 번째가 객관적인 내용인지 객관적인 표현인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는 내 취향은 이래요. 나의 선택은 이거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돼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기 볼까요? 적당히 먹어야 건강에 좋다. 운동회는 우리 학교 전통이니까 하면 좋겠지만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자, 적당히 합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적당히가 어딘데? 어디까지가 적당이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표현은요, 낱말이나 문장을 나타내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요. 적당하다는 기준은 누구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논설문은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글이기 때문에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적당히 먹읍시다 라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피자 4조각을 먹는 게 적당히 먹는 건데 누군가에게는 피자 한 2조각을 먹는 게 적당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글이라면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되고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볼게요. 건강하려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한다. 국립공원에서는 절대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절대로. 항상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절대로라는 말이 나오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모든 세상의 문제는 반드시, 절대로가 성립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외적인 상황은 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절대로, 결코 이런 표현을 딱 잘라서 이렇게 판단하고 너무 심하게 주장하는 표현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단정하는 표현 있죠. 결코, 절대로, 반드시 단정하는 표현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논설문에서는 내용이 타당한지 그리고 표현이 적절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직접 내용이 타당하고 표현이 적절한 논설문을 써볼 것이기 때문이죠. 자, 내용이 타당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주장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주장을. 자, 주장이 가치 있는 주장인가? 우리가 읽을 만한 글인가? 읽을 만한 주장인가? 그리고 근거에 대해서는요,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근거가 있는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니까 주장과 관련이 있고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내용이 타당한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표현이 적절한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표현은 객관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내 생각, 이건 내 일기가 아니잖아요. 에세이, 수필이 아니니까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모호한 표현, 그리고 애매한 표현, 그리고 너무 단정하는 표현은 이제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객관적인 표현을 꼭 써주시고 모호하거나 너무 단정하는 표현은 쓰지 않는 걸로. 자, 그러면 우리 8번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거의 타당성과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 객관적인 표현, 그리고 여기서는 쓰지 않았는지 살펴본다니까 주관적인 표현, 그리고 모호한 표현,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는지 살펴봐야겠죠. 객관적인 표현을 쓰라는 얘기는 주관적인 표현을 쓰지 말라는 얘기니까 여기 빈칸에는 주관적인 표현, 그리고 모호한 표현, 단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지 살펴본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좀 승승장구하게 달려왔습니다. 자, 국어 130쪽부터 137쪽까지 내용의 타당성, 그리고 표현의 적절성, 논설문에서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능력과 논설문을 써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선생님도 여러분도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